만해 사상 중에 25년, 26년 만해 세계 한 중년에서 만년으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성립된 십편담 추해와 님의 침묵의 관계를 좀 살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십편담에 처음 나오는 시민에 대한 얘기, 거기다 만해의 추를 좀 주해를 보다가 그 비주를 시간이 좀 모자라서 이제 바로 님의 침묵과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 님의 침묵은 다 한 번씩 만져보셨죠? 들어보셨죠? 읽어보셨나요? 외우십니까? 이게 한국 근대 불교 문화 기념관 개관식 만해동상 제납식인데 선화곤이 1921년 서울에 현재 지금 그 정독도서관 아십니까? 네. 조계사 그 사이에 들어가다가 덕성여고 중고 있죠? 옛날 그 사이에 옛날 경기고등학교 있었던 자리. 올라가다가 그 사이 윤보성가 앞에 거기에 지금 선화곤이 한때 그 목조가 아니라 시멘트 건물로 4층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100주년 기념처음에서 그 지하로 파서 지하에 이제 그 기념관을 넣고 위에 목조로 2층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념하면서 만든 님의 침묵 그 시집이거든요. 이게 2026년에 간행돼. 이건 아직 100주년 안 됐지만 그 원형을 그대로 살려서 아마 이렇게 찍어낸 당시 판본 그대로. 국감 혼용체는 아니어도 조금 그 표기법들이 좀 다르죠. 만해의 두 저술이 요해가 1926년에 추해와 침묵이 함께 간행됐다는 의미에서 이 두 저술의 그 간행 그 간격이 3개월 정도였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편담 추해가 5세하면서 그리고 역시 님의 침묵도 5세하면서 탈구한 거로 보이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3개월 선방에서는 대개 한거 동안거를 하면 1년에 365일 중에 90일, 90일은 180일이어서 그 중간에 되게 산철이라는 게 산철, 흩어질 산자 산철이라고 하는데 그 산철 때 이렇게 작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이제 시집에서 과연 님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것은 뭐 국문학자들 또 여러 시인들 평론가들 해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님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님. 그 님의 침묵에서 님이 뭘 뜻해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같이 한번 호흡해서. 님은 나라이면서 부처님이면서 애인이면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만 얘기하셔야지. 거기에서는 예, 뭐 여러 학자들은 이제 많이 얘기하죠. 조국이다, 뭐 부처님이다, 뭐 애인이다. 또 최근에 일부 만해 기념관 전보상 관장은 님은 침묵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님의 침묵할 때 그러면 침묵이 침묵이냐, 동어 반복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이제 일어나고 하는데. 저는 뭐 사행시에서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본 적이 있어요. 우러러 보면 모두 님이고요. 내려다 보면 모두 남이지요. 뭐 이렇게 해서 사행시를 쓴 적이 있는데 님이 무엇일까? 우리가 우러러 보는 모든 대상이 다 님일 텐데 만에 님의 침묵에서 좀 주목되는 것은 님의 침묵의 시가 몇 편인가 아십니까? 총 88편입니다. 88편이고 앞에 서가 있고 마지막에 독자에게라는 게 있습니다.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 다 주목을 하는데 님만 님이 아니라 기둔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는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신이 이 님은 이태리다.
이태리 독립운동가죠.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니랍니다.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의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이다.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이 성문에서 주목되는 단어가 보입니까? 자, 기룬 것, 기루어서. 여기 좀 눈이 뭐 하시나요? 기루어서. 한영훈 님의 지국강 옆에서 기루어서, 기룬 것. 이 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기룬 것이 뭐죠? 예,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운 것으로 풀어야 되고, 또 뭐 어떤 우리 정보상 관장은 당시에 강원도 20년대 그 강원도 말에 뭐 기루다는 의미가 갖는 의미를 또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맥락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그립다의 옛 표현 같지 않나요? 가여워서. 가엾다는 말로도 뭐 풀어갈 수 있으나 우리가 가엾다는 말을 기루다는 말로 연상이 됩니까? 그립다가 예. 그립다가 우리말에서 고어로 보더라도 거기 보면 어린 양,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불쌍해서 어렵더라. 가여워서.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루어서가 제일 중요한데 어여쁘다, 지금 가엾다, 기룹다.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럴 때 그 님이 과연 뭐냐? 기룬 것은 다님이다 할 때 어여쁘다, 가엾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리운 것으로 봐야 될지 뭐 해석의 지평은 이게 넓혀둘수록 좋은 것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님의 침묵의 시를 보게 되면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런 표현.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이럴 때 님이 과연 무엇인가가 좀 잡힙니까? 거기에 이제 뭐 님과의 뭐 날카로운 첫 키스, 이런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또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결국은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가기에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님과 있었던 나와의 관계, 여러 이제 기억 추억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만날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이별을 했기 때문에 만남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인 이별은 했지만 지금 심리적 이별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이별이 너무 길다, 뭐 슬픔이 너무 길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헤어질 때 인사를 한 번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 돌아보고 계속 뭐 인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별이 너무 길죠. 네. 슬픔도 너무 길고. 네. 그런 맥락을 생각할 때 과연 님이 무엇일까? 이별은 할 수 있는 걸까? 이별을 할 수 있나요? 네. 왜 할 수 있죠? 다시 만날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님이 무엇이고, 님과의 이별이 무엇이고, 님과의 만남은 또 무엇인가? 이런 의미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이 시가 이제 님의 침묵의 전체의 제목이 되고 첫 시가 되고 그 전체 88편 시의 주제가 되고, 그리고 만해의 전 사상의 뭐 어떤 열매, 아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자, 그걸 한 전제에 두고 또 하나가 이제 알 수 없어라는 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그렇게 뭐 연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맹자에 보면 뭡니까?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가잖아요. 양해왕이 뭐랍니까? 선생께서는 천리를 멀다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보셨으니 장차 이 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맹자가 선생께서는 인의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필 리를 말씀하시나이까, 뭐 그런 얘기 있죠. 요 버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자, 인도 서역 뭐 향림국 출신일 수도 있고,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나죠. 양무제가 제가 지금까지 전국에 1000부를 세우고 1000탑을 세웠는데 제게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무공덕, 공덕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불사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공덕이 하나도 없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저를 잘 모릅니다. 자, 그 모릅니다가 지금 알 수 없어요죠. 알 수 없다는 게 뭐죠? 뭐 그런 소설이 나온 적이 있죠. 이인화라는 작가가 상상에 1억 원 고려 문학상을 받을 때 그랬나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 소설로 1억 상상 고려를 받았죠. 영원한 제국선. 자,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게 참 어렵죠. 지금 양무제가 달마에게 물었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양무제는 달마는 뭐 확연무성이란 말도 하죠. 성인을 화려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인데, 알 수 없다는 의미를 한번 만해에게 원형해서 보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누구, 얼굴, 입김, 노래, 시, 등불, 뭐 가슴, 이렇게. 자, 그 누구, 우리가 후 할 때 누구의 발자취, 누구의 얼굴, 누구의 입김, 누구의 노래, 누구의 시, 누구의 가슴. 뭐 이제 여기 나의 가슴이라는 건데,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거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 의미가 전달이 되나요? 우리가 선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철목개화. 이 벽암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철수개화. 쇠나무에 꽃이 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담바라 그런 거죠. 우담바라하고 좀 다른 의미고요. 철수에서 어떻게 쇠나무에서 꽃이 피죠? 고목나무에 꽃이 폈구나. 예. 그 소식을 알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만해의 알 수 없어라는 의미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 더 빅퀘스천, 가장 큰 근본적 질문이죠. 나란 누구인가? 이 먹고, 전라도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이 무엇이단가로 안 하고 왜 이 먹고 경상도 버전만 가지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그때 우리 서웅선사가 저게 좀 종정을 했던 분이 어디입니까? 백양사에서 무차법회를 할 때 제가 참석했더니 이제 우리 호남 스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루고 넘어갔는데, 자, 이 먹고 후에 이 화두는 결국 1700가지 공안을 총괄하는 가장 상위의 공안이거든요. 그 한 가지가 사실은 이 먹고죠. 나머지가 1700가지가 이 먹고에 다 딸려있는. 그러니까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법길 일기하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는 뭐 판치생목, 쇠 뭡니까? 쇠판에 털이 자란다. 뭐 이렇게 이런 등등부터 여러 가지 전삼삼 후삼삼 뭐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는데 이 모두가 이 멋고라고 하는 화두 하나로 집중된다는 거죠. 이 멋고, 이 멋이단가. 자, 알 수 없어요라고 하는 의미하고 이 멋고라는 의미가 좀 연결이 될까요? 쇠나무에 꽃이 핀다. 이게 뭔가 연상이 되나요? 아까 이제 시민이라는 그 시편담 주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객 미분이란 말도 흔히 있기도 하고 주체와 객체가 나눠지기 이전의 상태, 나와 너가 나눠지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항상 말하는 게 이제 이 양변 두 대대 상대를 떠난 자리를 얘기한단 말이죠. 특히 선이 있다 없다 유무를 뛰어넘은 자리. 사실은 불교는 유무를 뛰어넘은 자리를 공으로 보잖아요. 공이라는 것은 비유비무다. 삼론가에서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있다는 것도 뛰어넘고 없다는 것도 뛰어넘는데 불교 사구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있다는 유와 없다는 무가 있죠. 이 두 항이 가능한 경우에서는 네 가지 긍정종합에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부정종합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네 가지 항을 얘기합니다. 사쿠로 이제 100비까지 간다는 거라서 10가지, 100가지로 확장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 유와 무만 있지 역유, 역무, 비유, 비무는 사실 어느 상으로 논리상으로 쓰면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자꾸 취하고 소득을 따지고 이해를 따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불교의 핵심이 결국 멸집, 유무든 상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멸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만공에 있다. 지혜의 달인 공을 가득 채우는 곳에 있다. 뭐 대성불교일 수도 있습니다. 만공의 세계는. 그러니까 내 지혜의 달을 가득 채우는 것만 아니라 모든 이 사바 세계, 삼라만상, 두두물물의 세계에도 지혜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님의 침묵을 보게 되면 님의 의미하고 이 알 수 없어요의 이 시의 의미가 좀 새롭게 다가올 수 있고 새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님이 과연 누굴까 하는 측면과 함께 알 수 없어요의 그 누구에 할 때 그 누구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지금 마지막에 독자에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만해는 예술가라는 시를 여기서 하나 쓰고 있습니다. 예술가라는 시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예술가라는 시로 원래 원고에는 16페이지에 넣었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이제 급히하다 보니까 예술가라는 시 부분하고 뒤에 독자에게가 아마 조금 겹쳐진 것 같아요. 제가 독자에게도 넣고 예술가의 시도 좀 넣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일단 자료 편집에서는 아마 현재 독자에게만 있긴 합니다. 예술가라는 시는 이런 시가 있는데 이게 아마 좀 독자에게라고 하는 부분이 예술가하고 겹쳐가지고 이 독자에게는 사실 별도가 있고요. 예술가라는 요게 시입니다. 나는 서투른 화가여요. 잠인이 잠 아니 오는 띄었으니까 잠 아니 오는 잠자리에 누워서 손가락을 가슴에 대이고 당신의 코와 입과 두 볼에 새암 파지는 것까지 그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작은 웃음이 떠도는 당시의 눈자 위는 그리다가 100번이나 지웠습니다. 나는 파급 못한 성악가여요. 이웃 사람도 돌아가고 버러지 소리도 거쳤는데 당신의 가르쳐 주시던 노래를 부르려다가 조는 고양이가 부끄러워서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바람이 문풍지로 섰을 때 가만히 합창하였습니다. 나는 서정시인이 되기에는 너무도 소질이 없나 봐요. 독자여, 나는 시인으로 여러분의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 붙어 있군요. 잠깐만요. 합창하였습니다. 언제? 예, 잠깐만요. 이게 그 다음에 나는 서정신이 되기는 너무나 소질이 없나 봐요. 그 사이에 네. 좀 빠진 게 그 내용은 통하는데요, 여기까지 밑에까지는. 아니요. 그 즐거움이니 슬픔이니 사랑이니 그런 것은 쓰기 싫어요. 당신의 얼굴과 소리와 걸음걸이와를 그대로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과 침대와 꽃밭에 있는 적은 돌도 썩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술가라는 시고요. 그게 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에게라는 마지막에 부분의 이제 후기 같은 부분이 지금 제목을 듣는 독자여, 나는 시인으로 여러분의 앞에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시를 읽을 때 나를 설부하고 스스로 설부할 줄 압니다. 나는 나의 시를 독자의 자손에게까지 읽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때에는 나의 시를 읽는 것이 늦은 봄의 꽃수풀에 안아서 마른 국화를 비벼서 코에 대는 것과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밤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악산의 무거운 그림자는 열버갑니다. 새벽종을 기다리면서 붓을 던집니다. 얼충년 2026년 8월 26일 밤에서다. 이게 이제 예술가란 시와 좀 독자에게 좀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걸 보시고, 자, 만에는 자신이 서투른 화가라는 얘기를 하고요. 파금 못한 성악가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서정신이 되기는 너무나 소질이 없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신이 이제 이 88편의 시를 쓰고 그 사이에 있는 시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독자에게라는 이제 후기에는 독자의 나는 시인으로 여러분의 앞에서는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런 나는 여러분이 나의 시를 읽을 때 나를 설부하고 스스로 설부할 줄 압니다. 나는 나의 시를 독자의 자손에게까지 읽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때는 나의 시를 읽는 것이 늦은 봄의 꽃수풀에 앉아 안아서 마른 국화를 비벼서 코에 대는 것과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만해가 굉장히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겸사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신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양의 방향, 다시 중세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부분을 읽을 수 있는데, 자, 시편담 추에서 보여주는 여러 시들, 그리고 아까 시구도에서 보는 제9도, 10도 대성불교를 향한 부분, 시편담도 굳이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제9도, 10도, 그러니까 제9도, 10도가 시편담에도, 그는 이제 시편담은 그림으로 그려 있지는 않으나 제9도, 10도가 뭐냐 하면 2페이지에 나오듯이 바로 그 회기하고 일색입니다. 그리고 제7도, 8도는 환원하고 전위예요. 그러니까 환원하고 전위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반본 환원이라고 하는 아까 제10편단 15도의 구도가 있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전위는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시편담의 지금 제7도와 제8도에 대응하는 부분이 시무도에 오히려 제9도와 제10도에 대응하는 부분을 볼 수 있죠. 이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회귀와 일색을 마지막에 지금 시편담은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맥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고, 만해 님의 침묵에서 지금 보이는 지금 예술가와 독자에게라고 하는 시와 후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뭔가 이 파환양 또 환원이죠. 귀향마저 부정하다 전의를 위치를 바꾸다라는 표현하고 좀 맥락을 이어서 보게 되면 뭔가 중생을 향한 자신의 어떤 해야 될 일, 마치 유마거사 그런 것처럼 아직 지금까지 자신이 쌓았던 부분들, 또 자신이 쌓았던 부분들을 중생을 향해 돌려주는 과정에 남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생이 앓으니 부처가 앓는다. 그 병이 왜 생겼는가? 중생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생겼다. 그 병이 언제 달았는가? 중생의 병이 다 나을 때 비로소 보살의 병이 다 낫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유마경이 한단 말이에요. 유마거사가. 이런 의미가 환원과 전의의 제 7도와 8도와 맞물려 있고, 지금 님의 침묵에서 예술가와 독자에게서 보여주는 두 측면이 굉장히 서툴다고 얘기를 하고 겸사로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아직 할 일이 좀 더 남아있다. 그것은 중생을 향한 회양, 중생회양이죠. 중생회양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한 겸사로 읽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님이 침묵하고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결국 예술가와 독자에게서 보여주는 모습처럼 시편담 주에서 환원과 귀향, 전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아직 할 일이 좀 더 남아 있다는 것. 시무도 15도에서는 제9도가 10도에서 반본 환원과 입전 수수의 과정이 있듯이 여기에서는 바로 이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고, 그래서 9도와 10도는 이제 아까 시편담이 추구하는 결국 뭡니까? 천편별들을 유지하고 부처임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게 아닌가. 궁극적으로는 시편담은 결국 내가 곧 부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내가 부처이고, 챔피언이라는 부처를 유지하는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설정된 게 아닌가. 결국은 아까 뭐 공가중 얘기도 하셨지만 불교가 지향하는 세계, 특히 시편담이 지향하는 세계도 결국 1도에서 6도까지는 뭐 공의 세계일 수 있고, 7도와 8도는 어떤 의미에서 가의 세계가 있다면 9도와 10도는 다시 충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교수님